네, 안녕하세요. 문맘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 조금 더 살펴볼게요. 벌써 추천 듣고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더라고요. 네, 이 책에서 몇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로. 네. 내가 꿈을 결정할 때, 목표를 설정할 때 간혹가다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예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네, 여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괜찮아,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분명 배가 와서 나를 구해줄 거야 하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배는 오지 않았고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죠. 저 세상에 간 그는 신에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저를 살려주지 않았나요? 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너를 구해주려고 나무 조각이나 타이어를 보내주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니? 이 사람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로를 배라고 못 박은 거죠. 그래서 배만 본 거예요. 계속 배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타이어, 나무 조각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왔던 거죠.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였죠? 이 사람의 목적은 목숨을 구하는 거였어요. 살아남는 거였어요. 그런데 배라고 자기가 그 방법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신에게 살려주세요. 라고만 했으면 그 타이어들이 보였겠죠. 나무 조각이 보였겠죠. 그런데 배라고 내가 방법을 한정 지었기 때문에 배만 열심히 찾은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이 내가 원하는 게 배인지 아니면 목숨을 구하는 건지 이걸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업을 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업과 돈을 얻음으로 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건데 그 삶, 내가 목적하는 그 행복한 삶이 목표가 아니라 돈, 그 직업, 대기업 들어가는 거 이런 게 목표가 되어 버리니까 다른 방법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외에도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우리가 너무 그 방법을 한정 짓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자, 여기 161페이지 31장 여기에도 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나와요. 신이 선사하는 가장 멋진 해결책을 만나는 법. 네. 고민이 있을 때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럴 때 내가 계속 머리를 쓰고 막 방법을 찾고 알아봤는데도 방법이 없을 때는 그냥 적어 놓고 노트를 덮으래요. 그리고 잠을 자고 나면 다음날 해결책이 생기는 거예요.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이야기에 정말 동의를 해요. 방법은 내가 지금 당장 생각이 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라고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것을 원한다, 갖겠다, 하겠다 라는 결정을 하고 나면 방법은 지금 당장 막막해도 생겨나요.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저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변화하고 싶으세요? 다르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방법은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생각이 안 나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대로 살지 아니면 다르게 살지, 다른 것을 좀 해보고, 시도를 좀 해보고, 용기를 내서 다른 삶을 살지,
그것만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시는 처음보다 더 확장된 행복의 형태로 최고의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네. 방법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나에게 찾아옵니다. 방법이 찾아와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직업을 내가 고르려고 하죠. 내가 선택하려고 해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즐거운 일, 이걸 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직업을 너무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길 향해서 달려가요. 대기업, 네,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 뭐 공무원이 되는 거, 이렇게 너무 직업을 먼저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죠. 올바른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거운 거, 그냥 직업 같은 거 일단은 생각하지 말고, 뭐 음악이라고 하면 내가 그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를 하던, 뭐 작곡을 배우던, 노래를 하던,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잘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직업을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직업이 나를 선택했을 때 정말 행복한 삶이 돼요. 나는 공무원이 돼야겠어. 뭐 공무원이 안정적이니까 연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난 공무원이 돼야겠어 하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다 공무원 되는 거 아니죠. 네, 그런다고 해서 다 공무원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직업이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 않거든요. 어차피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즐거운 거, 내가 재밌는 거 하다 보면, 거기에서 직업이 나를 선택을 해요. 알아서. 네. 네. 그러니까 이 머리로 생각해서 직업을 결정하지 마시고요. 네,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세요. 하세요. 하시면 안 굶어 죽어요. 안 굶어 죽고요. 더 행복하게 더 잘 살아요. 네. 자, 다음 주제. 네. 다음 주제. 98페이지. 도네 씨는 솔직한 사람을 돕는다. 네. 이것도 제가 진짜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저기, 누가 봐도 그렇게 풍족한 삶은 아니신 분들. 저도 그런 사람이었죠. 예술가 중에 풍족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소수에 불과한데요. 가난한 예술가라고 제가 얘기하고 다녔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술가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난 진짜 1, 200만 벌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 200 예술가 중에요. 1, 200 버는 사람 정말 없어요. 진짜 그것만도 못한 돈을 벌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예술을 하니까 행복해. 내가 하는 거 하니까 행복해. 조금 벌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건 자기 합리화예요. 예. 이거는 굉장히 자기 합리화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솔직하게 자기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20대, 30대, 40대인데 내가 100만 원을 벌지 못한다고 하면요. 생활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행복해. 이 책의 주인공도 그랬어요. 나는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그저 믿고 싶을 뿐인 게 아닐까? 네. 맞아요. 그냥 자기 합리화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으니까요. 현실을 바꾸는 걸 아예 포기한 거예요. 나는 돈을 더 벌 수 없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정도밖에 못 벌잖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삶에 만족해야 돼. 만족하지 않으면 너무 불행하니까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하는 거고, 남들에게도 너무 창피하니까, 내가 돈이 없다는 게 창피하니까 나는 행복해, 나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존 방식인 거예요. 나와 남을 설득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고. 그런데 그러면 돈은 들어오지 않아요. 예, 돈은 들어오지 않아요. 이 현실을 바꾸고 싶으면요,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넉넉한 돈을 가지고 싶으면 나를 속이면 안 돼요. 나에게 솔직해야 돼요.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힘들어. 나 그래서 힘들어. 돈을 더 벌고 싶어. 돈을 더 넉넉하게 쓰고 싶어. 자기한테 솔직하게 인정했을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자, 저는 솔직하게 돈과 부유함에 손을 뻗은 결과 연매출 1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라고 썼어요, 이분은. 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진짜 감정과 마주하세요. 당신이 어떤 현실을 원하는지, 어떤 나날을 꿈꾸는지. 네, 네,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기 합리화하지 마시고 포장해봤자 내가 행복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현실이 변할 수 있는 걸 자기가 다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나는 그냥 지금 현실에 지금 100만 원 버는 요대로 그냥 살겠어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변하고 싶으면 솔직해져야 돼요. 자, 지름길은 현실을 마주하는 고통 뒤에 숨어 있다. 102페이지. 지금의 현실을 바꾸려면 사실 그대로의 지금 내 모습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될까 말까 했지만 나는 빠듯한 형편에도 최선을 다하는 싱글맘이라며 그럭저럭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만족한다고, 나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같은 내용이죠. 제가 했던 예술가들 100만 원만 벌어도 행복하다.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근데 정말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커서 밤새도록 펑펑 울었던 기억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대요. 현실을 마주하는 게 아파요. 아파요. 내가 능력이 없고 이것밖에 안 되고, 저는 어떤 기분을 느꼈었냐면, 이 사회가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나의 재능을 이 사회가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현실을 마주대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 내가 무능력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변화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내가 어떻게 변하고 싶은지 그걸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돈 많이 벌고 싶다,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 그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 내 삶이 어떤지,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느껴주시고, 그 다음에 변하고 싶다,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뭔가를 시도를 하다 보면 찾아와요. 나한테 그 해결책이. 네, 정말 기적같이 찾아오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멋진 방법으로 그것들이 찾아오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바로 저의 경우예요. 제가 바뀔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저는 계속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한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계속 궁금해 했어요. 그리고 행동을 많이 했고요. 귀가 굉장히 팔랑귀예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제가 너무 팔랑귀여서 사실 이번에는 좀 조심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해요. 팔랑귀가 성공합니다. 예, 팔랑귀가 성공합니다. 팔랑귀가 뭐예요? 남 잘 믿고요.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잘 따라가고 내가 해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정보에 귀가 열려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는요, 정보의 시대예요. 예전하고 달라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도 한번 콘텐츠로 다뤄드릴게요. 중국은요, QR코드로 모든 걸 다 해결해요. 거지가요, 길에서 국어를 하는 거지가 돈을 안 받고요, QR코드로 돈을 받아요. 현금을 안 받고요. 옆에 QR코드가 있어요. 제가 사진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 그 고집과 뚝심과 자기 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정보에 귀를 잘 안 열어요. 자기가 믿는 것만 들어요. 자기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능력 되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믿는 정보만 들어요. 그러면요, 내가 믿는 게 옳아요? 내가 믿는 것만 옳은 건가요?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믿을 수가 있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내가 믿지 않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놀려요.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상한 데 빠졌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요, 귀가 팔랑팔랑 하신 분들은요, 물론 사기 같은 걸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귀가 팔랑팔랑 해서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니에요. 의외로요, 자기 확신 되게 강하신 분들 사기 잘 당해요. 그러니까 사기는 어떤 분들이 당하냐면요, 그냥 내가 운이 안 좋은데 누가 나를 사기치려고 작정을 하면 그럼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팔랑팔랑 하시는 분들이 막 어디서 잘 속고 다닐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내가 정보를 듣고 사람 잘 믿고 따라가서 내가 직접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팔랑귀이신 분들 굉장히 환영하고요. 네, 저도 굉장히 팔랑귀였어요. 그래서 사람 굉장히 잘 믿고요. 사람 잘 믿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네, 들으면 일단 내가 해볼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네,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다 성공하지는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도 여기 가서 이거 해보고 저기 가서 저거 해보고 다 해봤죠. 내가 적극적으로 다 해봤기 때문에 이 방법은 이제 정말 안 되는구나도 알고요. 옳은 방법을 만났을 때도 내가 적극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게 옳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팔랑귀가 아니시고 주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 방법으로 그냥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팔랑팔랑 귀를 열고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빨리빨리 변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적응해서 빨리빨리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영성 쪽으로 이렇게 공부하시고 막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얼리 어댑터죠. 빠르신 분들이죠.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영성 얘기하고 그러면 어서 또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귀 팔랑팔랑 해가지고 이런 얘기 듣지만 결국에는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빠를 뿐이죠. 네. 그래서 저의 경우도요. 네. 조금 이런 거를 제가 귀가 팔랑팔랑하게 사람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회사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나이에 집 있고 가정 있고 이러신 분들은 절약하고 저축 잘하고 이렇게 착실하게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한다. 그렇게 돈은 벌어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지만요. 결국은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죠. 돈은 결국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고요. 착실하게 모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 착실하게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은.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오는 거죠.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 이런 책이 나오는 이유가 돈 버는 법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1년 사이에 정말 급속도로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급속도로 인생이 확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무조건 내가 변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나만 바뀌면 돼요. 사람 못 바꾼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바뀌면 사람이 다 바뀌어요. 네. 얼마나 간단해요. 남을 바꾸려고 아무리 잔소리하고 뭐 해봤자 안 변해요. 근데 내가 바뀌면 그 사람이 그냥 변해요. 근데 결국은 내가 바뀔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몸을 바꿔주는 거예요. 건강 상태가 달라지면 내가 확 바뀌어요. 빨리 바뀌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 이런 마음 공부가 같이 되어지면 인생 금방 바뀝니다. 인생 금방 바뀌어요. 착실히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건요, 정말 한계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딱 그 정도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이제 앞으로를 준비하고 평생, 예,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가지고 요즘에는 한 80까지만 살면은 내 노후를 어떻게 그래도 할 수 있는데 100세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는. 그러면 노후 대책을 그거를 내가 지금 50이면 50, 60에 정년퇴직을 아무리 늦어도 50에서 60 사이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벌어놓은 돈 가지고 앞으로 그만큼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착실히만 해가지고는, 열심히 착실히만 해가지고는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프레임을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 돼요. 싹 다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서 어느 정도 평범하게 살 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우리 세대는요, 지금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노후가 정말 불행해져요. 예. 그래서 고정관념, 틀 빨리 버릴수록 좋고요. 열심히만 일한다고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제가 그걸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고, 제가 한 내년쯤, 앞으로 1년 후에는 1년 안에 여러분한테 아마 당당하게 얘기할 거예요. 월 수입 100만 원에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아주 제가 몇 개월 안에 1년까지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 안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모든 프레임을 다 깨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들, 그거 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모든 정보들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보세요. 내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으로 그걸 보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관점으로 그걸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앞으로의 모든 정보는요. 네. 모두 다 무슨 말이든 다 믿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막는 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고정관념, 그런 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걸 방해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 정말 처음 본다라는 마음으로, 투명한 마음으로 모든 정보를 대하시면 보일 거예요. 어느 순간.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재미있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내가 하면 즐겁고 재미있는 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내 본능이 내 참나가 원하는 거거든요. 예, 무조건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틀을 모두 다 깨버리세요. 빨리 깨시는 분이 빨리 성공하고 빨리 행복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대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